반대문창이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산대학문학상 제21회 수상자 남가연 하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가연 하구님, 일단 가연 하구님을 모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1학번 남가현이라고 합니다. 네, 남가연 하구님 일단 이번 대산대학문학상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산대학문학상은 문학도 모두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상이잖아요. 같은 동문으로서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출할 때는 제출하고 나서 거의 바로 까먹었을 정도로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가족들은 거의 좀 오버를 했죠. 약간 집에서 계속 작가님이라고 부른다든지.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문예창작 글쓰기를 전공으로 삼으면서 계속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수상으로 조금 보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제가 부모님이었어도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문으로서 이거는 꼭 안 물을 수가 없겠는데요. 혹시 상금으로는 뭘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일단 상금은 7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세금을 조금 떼고 한 66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밥을 한 번씩 사고 또 저 사고 싶었던 것도 좀 사고 600만 원은 그대로 저금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거는 정말 저도 경험이 처음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하면 해외 문학기행을 보내준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기행이 좀 어땠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대산대학문학상 해외문학기행은 원래 항상 유럽 쪽으로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정도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때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안전상의 이유로 좀 가까운 일본으로 이번에는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유럽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문학기행이긴 하지만 이름이 생각보다 좀 널널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관광 여행에 가까워서 되게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지브리 미술관도 갔었고요. 아니면은 그 영화 윤희에게 아시나요? 네, 그 윤희에게 촬영지도 갔었고 또 일본의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소설가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어서 그 점은 이제 그런 거는 대산문화라고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았던 건 이제 매일 밤 숙소에 모여서 다른 수상자분들이랑 대화 나누는 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네, 정말 해외 문학 기행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오신 것 같아서 저도 간접 경험을 한 기분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가연 하구의 등단 후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문으로서 전교 1등의 비법 노트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가연 하구님, 혹시 등단작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교 1등을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심사평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일단 저는 이야기는 다들 재미있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 심사평을 보면 이제 문장에서 갈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문장을 탄탄하게 쓰는 거 그리고 대학생 창작자답지 않게 조금 어린이의 교실 풍경을 정확히 묘사한 거 그리고 동화가 어린이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 이 세 가지 덕분에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거 그리고 디테일 신경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동화라는 문학을 쓰고 싶다면 그게 아이들의 문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하게 갖추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등단작에 특별한 창작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사실 이 동화를 작년에 아동문학 창작 연습 수업을 들으면서 썼는데요. 그 작년에 제가 사실 고학년 동화를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상 처음 접했는데 대부분의 고학년 동화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양성과 친구 관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고학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피의 스펙트럼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등단작 중 대표 작품인 이 시와 도난 사건을 아동문학 수업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가연 학우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화를 쓰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와닿았고 퇴고 전 작품 역시도 이야기의 서사가 뚜렷하고 또 완성도도 대단했어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합평 당시에 단점이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무언가를 향한 사랑이 저희 글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또 드릴 건데요. 가연하구님께서는 등단 이후 글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신 것 같나요? 확실히 뭔가 좀 더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냥 마냥 기뻤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동화를 몇 편 더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감이라기보다도 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어떤 이런 수상을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내가 쓰는 동화는 마냥 습작생의 동화가 아니라 약간 발표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동화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연습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대산에 낸 이 두 작품이 나한테서 최고의 아웃풋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함이 살짝 들었었는데 이게 학교를 다니고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그런 마음이 다시 싹 사라지고 나는 아직 그냥 대학생, 습작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마음가짐이 확 달라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살짝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책임감과 어떻게 보면 친근함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등단 이후에도 습작생과 같은 마음으로 멋진 작품을 세상에 더 내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